160 년이나 된 오래된 사상이 지금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사회운동부터 민주주의, 심지어 기후위기의 해답까지 오늘은 이 놀라운 사상, 동학에 대해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부터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의 출처인 박맹수 교수의 평생을 바꾼, 그리고 그의 연구 전체를 관통하는 화두가 되었죠. 보통 이런 옛날 사상 얘기하면 막 19세기, 조선시대 이런 거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훨씬 더 가까운 과거, 바로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주 큰 상처죠. 그때 박명수 교수가 뭐하고 있었냐면요, 군 벙커에서 연락장교로 복무 중이었어요. 그의 임무는 정말 끔찍한 거였죠. 광주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비밀 전문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지 그 참혹한 상황들을 번역해서 지휘관한테 보고하는 일이었어요. 이 경험은 그에게 정말 큰 충격과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질문을 던졌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는 이 비극의 뿌리가 단순히 그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훨씬 더 깊이, 그러니까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실패로 끝난 어떤 혁명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연구는 자연스럽게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 교수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모두가 주목하는 유명한 인물들 대신에 아주 뜻밖의 인물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동학을 창시한 수훈이나 혁명을 이끈 전봉준,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죠. 이분들 활동 기간이 길어야 3, 4년이에요. 그런데 해월이라는 2대 교주는 무려 38년입니다. 38년! 아니, 활동 기간이 거의 10배인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했던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왜 아무도 연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38년은요, 그냥 지도자로서의 38년이 아니었어요. 전부 도망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250곳이 넘는 곳을 숨어 다녔으니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학자들 입장에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성과는 보장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연구였던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잊혀졌던 역사를 파고들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학이 그냥 옛날 사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21세기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여기 숫자 25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건요, 바로 2024년 5월에 동학 유적지를 둘러본 젊은 활동가들의 숫자입니다. 이 25명이 동학의 역사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 우리도 행동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심은 그냥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뒤에 이들은 서울에서 열린 농민 시위에 참여합니다. 경찰이 차벽으로 쫙 막고 있었는데 그걸 뚫는 데 힘을 보태면서 남태령 대첩을 이끌게 되죠. 마치 100년 전 농민들의 투쟁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죠. 이런 움직임이 그냥 일부 활동가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도 동학은 재조명되고 있었어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의 이 연설인데요. 1998년 일본 국회에서 한국에는 100년 전부터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 사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민주주의가 서양에서 수입해온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위대한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있었다는 걸 전 세계에 선언한 거죠. 그리고 그 민주주의 사상의 실체가 바로 이 집강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1894년 혁명 당시에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자치기구예요. 일종의 풀뿌리 민주주의죠. 그리고 바로 이 집강소의 가치를 인정해서 2023년에 유네스코가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자, 그럼 도대체 동학의 어떤 사상이길래 이렇게 활동가들부터 대통령, 심지어 유네스코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 2가지를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천주 사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설명하면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모든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거거든요. 왕이든 양반이든 노비든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양반이 자기 집 노비한테 절을 하는 세상. 이게 19세기 조선에서 얼마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이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학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핵심 사상은 만물 평등인데요. 그 하늘이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다 깃들어 있다는 거죠. 저기서 오는 새소리도 하늘의 소리고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우리 어머니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딱 맞는 놀라운 생태 철학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동학 사상이 어떻게 미래를 향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이잖아요. 동쪽의 학문. 그럼 서쪽의 학문인 서학, 그러니까 서양 학문이랑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창시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목표, 즉 진리는 똑같다고 봤어요. 다만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우리 문화와 땅에 맞게 다를 뿐이라는 거죠. 서양을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보편적인 진리를 찾자는 거였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동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진정한 보편성이라는 건 모두가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을 깊이 파고들 때 거기서 진짜 보편적인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은 K-팝을 넘어 K-철학을 맞이할 준비가 된 건 아닐까요? 160년 전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오래된 사상이 어쩌면 세상을 바꿀 다음 한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